임상국의 소설 동행 절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중충 흐렸던 하늘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또 눈이야? 또 시련고난 죄책감이야? 세상의 모든 것을 뭐하며 덮어버리며 뭐하는 순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눈이 내렸대. 그렇다면 이 눈은 위기 부분에서 봤던, 위기 말미에 봤던 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못 견딜 추억 같은 걸 뿌리면서라는 것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내가 억구를 놓아줄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복선이면서 관용과 정화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고 추억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회상의 매개체예요. 노영, 그럼 이제 와야리 사람들을 만날 생각입니까? 자, 억구가 6.25 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처지라는 것을 사내는 알고 있으니까 왜 이제 다 벗어났어요? 이제 만날 수 있겠어요? 큰 키의 사내가 좀 가파른 눈길을 엉금엉금 기어오르며 숨가쁘게 말했다. 그러자 옆에서 기어오르던 억구가 멈추며 뒤를 향해 와야리 사람들을 만나겠느냐고요? 분명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다. 와야리 사람들을 만나겠느냐고? 만나겠느냐고? 내가 왜 못 만나? 이거죠. 자, 마치 사내의 말이 고향에 돌아갈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런데도 굳이 만나려고 그래? 니까짓 게? 라는 식으로 들은 거예요. 일종의 자격지심이죠.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억구는 거푸 되뇌며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 웅얼거렸다. 발끈 내질렀다. 선생, 그래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건 또 뭐야? 나는 와야리에서 났고 거기서 뼈가 굵었고 가친이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게다가 나도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못 만난단 말이여? 이거는 사내의 말에 대한 반감이면서 이젠 더 이상 떠도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도 한 거예요. 이처럼 격하게 내쏟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푹 사그라진 어조로, 이제 어조가 좀 바뀌네. 난 어제도 와야리 놈을 하나 만나수다. 춘천에서 말이오. 바로 내가 죽인 거나 진배 없는 그 특수놈의 동생을 만났다 이겁니다. 놈이 날 보자마자 형님 이거 반가워요 하지 않겠어. 사실 나도 처음에 왈칵 반갑습니다. 놈을 술집으로 끌고 갔죠. 우린 과거 얘긴 될 수 있는 한 피했습니다. 왜? 나는 그놈의 형을 죽였고 뭐 자이든 아니든 간에 그 다음에 그놈의 동생은 결국 뭡니까? 그놈은 우리 아버지를 죽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과거 6.25 전쟁에 대한 어떤 아픈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허나 술이 얼큰해지자 난 떡 물어본 겁니다. 그래, 자넨 우리 아버지를 분명 잡았겠다.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탓하려는 거죠. 그런데 잡은 걸 어디다 묻었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녀석도 술이 확 깨는지. 그래, 놈은 내 말을 풀어볼 양으로 고분고분한 말투로 진정하는 거죠. 우리 선들조 산소에 모셨노라고 벌초까지 지가 매년 해왔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죽이긴 죽였고 살리네 죽긴 했었지만 결국 한 동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같은 마을 사람으로서 이해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화해 풀고 싶은 거죠. 우선 놈의 얘기가 고맙더군요. 신음하듯 말미를 흘렸다. 네? 득수라는 사람 동생을 어제 만나셨다고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김득치를 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내가 득수의 동생 김득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큰 키의 사내는 형사 내지는 그 김득칠이 죽었음에 대해서 파헤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어제 분명 그 놈을 만났죠. 그런데 선생이 어떻게 그놈의 이름을 아시오? 알길
의심하는 거죠. 김득칠이가 맞죠? 33, 직업은 면석이죠. 김득칠은 어제 근화동서 살해됐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큰 키의 사내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알고 있어. 득칠이가 소주병에 대가리 맞아 죽은 걸 나도 알고 있단 말이오. 너무 구체적이야. 사내가 언급하지 않은 그 득칠이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얘가 범인? 그런데 지금 선생은 꼭 내가 득칠을 죽인 범인이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나 본데. 자, 선생, 내가 김득칠 죽였단 말이오? 발뺌하는 거죠? 숨기는 거예요. 한 마리의 곰처럼 도사려 앉아. 적대감이에요. 사내를 노려봤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큰 키의 사내는 오른손을 오버 주머니, 오버는 오버, 자켓이에요. 찌른 채, 그러니까 안주머니에다 손을 찔러서 뭔가가 있겠죠, 그죠? 자, 뭡니까? 경계심이에요. 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겠네요, 그죠? 자, 이미 그들은 거의 고개마루턱까지 올라와 있었다. 공간의 이동 맞습니까? 그래요, 공간의 이동이에요. 그러면서 갈등이 최고조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한동안 그들은 서로 마주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짠짠짠짠 두두두두두두두 이거죠. 큰 키의 사내의 오른손은 아직 오버주머니에 꾹 찔려 있었고 억구는 머리부터 온통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대치 상태예요. 눈은 자꾸 빗게 내렸다. 이윽고 큰 키의 사내가 오른쪽 손을 오버주머니에서 빼며 모자를 벗었다. 자, 긴장감을 풀려는 태도겠죠, 그죠? 경계를 푸는 거예요. 일단은 공연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려 제가 왜 어제 근화동에서 그 현장을 우연히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사들은 죽은 사람의 증명서를 뒤지며 김득칠이니 뭐니 하길래 또 노영이 어제 만났다는 그분이 그 죽은 사람 같아서 한번 그래본 것입니다. 자, 자신의 정체를 감추죠. 이거 눈이 넘어오십니다. 그려 이 중략 부분은요, 사내가 억구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억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도망쳐 다녔는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내려서 회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크게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수다. 여기가 바로 큰 길입니다. 걸음을 멈춘 억구는 엉거주춤 소변을 봤다. 경계심이 완전히 풀렸나봐요. 그의 말대로 그들은 이미 그 험한 구둠치 고개 눈길을 다 넘어 험한 구둠치 고개 눈길, 여기 공간적 배경이면서 꼭대기는 뭐였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대치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반면에 큰 길까지 다다라 있었대요. 큰 길은 뭐죠? 그렇죠. 갈등이 완화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구둠치 고개에서 큰 길까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갈등의 양상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길에 이르고부터는 그들은 서로 어떻게 걸었다? 나란히 서서 걸었다.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워진 거죠. 두 사내의 발이 터벌터벌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 위에 점을 찍어 나아가고 있었다. 자,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이니까 쉽게 걸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고달픈 삶의 여정. 먼지보다 바람기가 스며 쓰러지면서 눈발은 이제 조용한 조용한 흩날림, 눈발이 이제 뭐였어? 조용한 흩날림으로 경계심이 완화. 옆산 소나무에 얹혔던 눈 무더기가 와르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잠깐. 이거는 위기 부분에서도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는 억구의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내적 갈등이라든가 강박관념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역시 억구의 강박관념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먼 곳에서 뚝 우지끈 소나무 가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까지 났어요. 이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거죠. 억구가 부러진 거예요. 여태까지 숨겨왔던 것들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생, 난 득수동생 놈을, 그 김득치를 어제 죽였단 말이요.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짓 걸 숨겨서 무얼 하겠소? 가지가 꺾인 것은 바로 요걸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고통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맥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은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서 있는 거요. 자, 날 어떻게 하겠소? 자책감에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큰 키의 사내 앞으로 쑥 다가섰다. 긴장감 고조. 큰 키의 사내는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주머니에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다. 경계심이죠. 일종의 방어기제예요. 억구가 양복 윗주머니에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그의 시선은 머물러 있었다. 뭐요? 뭔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흉기, 뭐 칼이 됐든 도끼가 됐든 햄머가 됐든 뭐가 됐든. 자, 긴장감이 두두두두두 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술집에서 놈에게 이죽됐죠. 그래, 분명 우리 아버지를 잡았겠다. 이게 바로 이제는 죽인 이유일 거예요. 벌초를 매년 해왔다고? 고마워. 자, 2주걱 됐죠? 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서나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반어적이고 냉소적 표현이다. 헌데 그 득치를 난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아니야. 그걸 나도 모르겠다고 하잖아. 왜 내가 득치를 죽였는지 사실은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자기도 모른대. 지가 모르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몰라요, 그거는. 아, 이렇게 봐야겠네요. 전쟁이 남긴 깊디 깊은 상처. 그 상처가 무엇으로? 원한으로 뿌리박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를 미워서라기보다는 그 원한이 저 안에 저 내면 심연 끝에서 어떤 마음의 저 끝 암흑 속에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장의 어떤 분노, 감정적 분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렇다고 분노가 아니야? 분노가 아닌 건 또 아닌 거죠. 이 상처는 극복하기가 참 어렵긴 해요. 여직 들어보지 못한 맥 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정의 기복이 되게 크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묵묵히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요건 조금 애매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나 얼굴을 묵묵히 쳐다보고만 있을까? 그건 큰 키의 사내가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억구의 말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억구의 이야기에 끌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구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마음 내지는 듣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억구가 사내 앞에서 몸을 돌려 산등성이를 가리켰다는 것은 억구는 사내에게 어떤 경계심이라든가 아니면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돌려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기가 바로 가친의 산소가 있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더군요. 난 지금 거기를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눈을 쳐드려야죠. 그리고 술 한 잔 올릴 것입니다. 술을 올리면서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자, 자신의 행선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도 얘기해 줌으로써 죽음을 추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서나 자신의 죽음, 살인을 고백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올해도 눈이 펑 내렸구나. 눈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도 분명 풍년이겠다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을 들으면서 가친 옆에 누워야죠. 이젠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것입니다. 이거죠. 이게 어찌 본다면 억구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강박관념 내지는 죄책감일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쳐서 도망쳤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다시는 달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억구가 자살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산으로 생눈길을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참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이를 돌아감. 거기가 바로 와야리입니다. 당신의 목적지예요. 가셔서 우선 구장내 집 가서 몸을 녹이시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푹 몸을 녹이셔. 자, 그럼 나 바이바이. 자, 큰키의 사내에게 아니 억구는 큰키의 사내가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큰키의 사내가 와야리라는 목적지에 가서 무엇을 해야 좀 더 편하고 편안하게 조금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곧 뭡니까? 그래요. 사내에 대한 억구의 배려죠. 그리고 억구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을 향해 생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언 바짓가랑이가 서걱서걱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때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가친의 묘소가 있죠. 죽으러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절정 파트를 보았습니다. 절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눈이죠. 눈은 두 사람의 여러에 지장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을 정화시키는 기능도 하죠. 자,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건 뭡니까? 관용과 포용, 정화 내지는 과거회상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나무에서 쏟아지는 눈, 이거는 뭡니까? 결국 억구에게 갖고 있는 강박관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쏟아짐으로써 억구는 자신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인물의 심리와 연계돼서 작품 전개의 어떠한 방향을 암시하는 복선의 기능을 수행하고요. 결말의 마지막 부분 아직 나오진 않았죠. 관용과 포용이라고 하는 따뜻한 정서, 여운을 보여준다까지 보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상국의 소설 동행의 절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